시간마다 플라스틱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찍었는데요. 몸 전체 시간 이내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분들의 폐를 부검해 보기도 하고 소변에서 대변에서 검출해 보기도 하고. 안녕하십니까. UST 키렘스 스쿨의 김진수 교수입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영상화할 것인가, 그리고 플라스틱이 생체에 노출되면 어떤 영향이 미치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면 항상 가는 곳이 용머리 해안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청정구역이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딱 놀랬던 게 그 파도의 바위 틈에 페트병이 잔뜩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청정구역에도 플라스틱이 있구나. 제가 해산물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해산물에도 있더라. 이런 것들이 신문 기사에 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 조개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흡수되고 빠져나갈까 궁금해졌습니다. 통상적으로는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마이크로 단위,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거든요. 계측이 안 됩니다. 계측이 안 된다는 거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제가 하는 연구에서 쓰는 기술이 뭐냐면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양품에 붙입니다. 학문적 용어로는 레이블링이라고 하는데요. 항체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레이블링합니다. 그러면은 항체의약품이 우리 몸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종양에 어떻게 업테이크가 되는지 관찰하는 기술입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 자체는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관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분포가 되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지 관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 플라스틱에 붙이는 기술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구리를 미세 플라스틱에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쓴 것은 폴리스틸렌이란 입자인데요. 폴리스틸렌의 방사성 구리를 표시를 해서 쥐한테 먹였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마우스한테 먹인 거죠. 먹였더니 어떻게 됐냐면은 마우스에 그 하얀 색깔 있고 빨간 색깔 있잖아요. 하얀 색깔이 위이고 빨간색이 장입니다. 이 시간은 1시간, 6시간, 12시간인데 시간마다 플라스틱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찍었는데요. 몸 전체 1시간 이내 퍼져나가고 심지어는 뇌까지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막 히트를 쳤었죠. 이상한 변호사가 증상을 앓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미국의 CDC의 보고에 의하면은 지난 10년 전부터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마우스에 플라스틱을 먹였더니 뭔가 증상이 보이는데 그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과 많이 부합하더라. 아까 플라스틱을 먹였을 때 마우스에서 어떻게 분포하나 이런 거 봤잖아요. 보면은 하루 동안 위에 그 플라스틱 있잖아요. 뭔가 위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논문은 위암을 치료할 때 위암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논문인데요. 캔서 홀막스라고 하는데 암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이런 표지자가 있는데, 플라스틱을 막 먹였더니 캔서 홀막스가 증가한다. 쉽게 말하면은 암이 악화될 수도 있고 또 암을 치료할 때 그 치료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입니다. 귀에 보면은 전정기관도 있고 코클리어도 있습니다. 코클리어는 뭐냐면 청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전정기관은 밸런스를 담당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마우스한테 계속 플라스틱 먹였더니 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밸런스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세포가 죽는 현상, 그리고 염증 반응도 이렇게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클리어에 플라스틱이 박혀 있다, 그리고 전정기관에도 플라스틱 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도 이제 죽고 염증 반응도 일어나고 그래서. 또 이제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배출 기관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장입니다. 신장이 계속 이제 플라스틱 노출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첫 번째 가정은 신장이 좀 망가지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어떤 질병이 유발되지 않을까? 이런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가 해보았더니 결국은 밝힌 것은 신장 기능이 좀 손상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증가한다, 이런 결과로 논문 썼습니다. 너무 세계 연구자들이 이제 밝히게 된 건데, 폐에 플라스틱이 있더라. 죽은 사람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보면서 똑같은 실험 기법 썼습니다. 폐로 이제 하면은 노출되면 어떻게 되나. 결과는 좀 크기가 큰 250 나노 플라스틱이 폐에 오래 머무르더라. 작은 크기의 20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이 폐에서 더 빨리 다른 기관으로 가더라. 브레인에는
2배만큼 더 많이 가더라. 요즘에 미세먼지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은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먼지의 부분 집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추측건데 뭔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20나노 플라스틱이 뇌로 더 2배만큼 더 갔으니까 250나노보다 더 뇌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뇌에 미치는 영향을 좀 이제 평가를 해봐죠. 저희가 이거 하기 노출 챔버 만들고요. 플라스틱은 이제 흡입하겠더니 마우스가 이렇게 파킨슨 병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도 시켜보고 사지가 잘 밸런스 맞나?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평가를 해보았더니 파킨슨 병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람에게서는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 연구는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은 분들의 폐를 부검해 보기도 하고 소변에서 대변에서 검출해 보기도 하고 출산과 플라스틱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은 저희가 최근에 이런 위험성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태반 조직 그리고 자궁 내막 조직 이렇게 계속 플라스틱을 검출하고 임상적 증거도 계속 확보하고 있어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연구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플라스틱 시대에 살고 있으면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10분 이내에 배달돼서 오잖아요. 다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계속 플라스틱은 자연계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이거 분해도 잘 안 됩니다. 계속 우리 지구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몸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플라스틱을 최대한 줄이고 어떻게 분해할 것인가 이런 것들 중고생들 들으신다면 이런 연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